안녕하세요. 달빛 단연 원장 김동영입니다. 이번 시간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연재 일환으로 코로나19가 우리 인류에게 주는 교훈을 한번 되새겨 봤으면 합니다. 코비드19가 주는 교훈. 인류는 종파와 민족과 인종을 넘어 하나이고 우주도 하나이다. 우리가 한의학을 배우게 되면요, 제일 먼저 접하는 내용이 천지인 합일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살펴보면요, 우리 몸은 대부분 이제 일일이 셀 수는 없지만 50조에서 100조의 세포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몸의 세포는 모두 그 수명이 정해져 있어요. 영원히 살면 안 돼요. 그게 암세포예요. 예를 들어 위장세포는 2시간 30분 정도이고요. 그 수명이. 백혈구는 48시간 정도이고요. 장에 있는 점막세포는 5일 정도이고요. 피부세포는 4주 정도이고요. 뼈세포는 7년 정도이고요. 모든 체세포는 평균 수명이 25일에서 30일 정도라고 그래요. 그러면 인간 전체 평균으로 6개월 정도를 볼 수 있다고 해요. 그럼 지금 이 순간에도 내 몸에서 죽어서 떨어져 나가는 엄청난 세포가 있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지만 수천억 개죠. 순간순간에 하루에도 새로 생겨난 엄청난 세포가 또 동일하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순간순간에 계속 내 몸에서는 쉴 수 없는 생명이 죽고 태어나고 하는 겁니다. 우리 지구에 비할 바가 아니죠. 지구는 총 인구가 70억밖에 안 되잖아요. 저희 몸은 50조에서 100조가 된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보통 수명이 6개월, 평균 수명이 6개월 정도라니까요. 3, 6, 200일 정도니까요. 하루에 얼마만큼이 죽겠습니까? 그리고 또 얼마만큼이 태어납니까? 우리는 매 순간이,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다른 몸이에요. 매 순간 다르게 몸이 흘러가고 있는 거죠. 단순히 육체만을 나라고 생각한다면 어느 순간의 몸이 진정 나인가요? 1초 전의 나의 몸과 지금의 나의 몸은 완전히 다르죠. 수도 없는 세포가 떨어져 나가고 또 새로 태어났으니까요. 동일할 수가 없어요. 아니 0.001초 전의 나의 몸과 지금의 나의 몸도 달라요. 그럼 어느 시점에 나가 진정한 나인가요? 흐르는 냇가의 물을 보면서 지금 이곳에 이 순간에 물이 나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웃을 것이에요. 그 물은 이 순간이 나라고 말하는 순간에 이미 흘러 지나가고 이미 새로운 물이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도 동일한 것입니다. 단 한순간도 정지하지 아니하고 계속 흘러가, 우리 몸도 흐르는 시냇물과 동일하게 흘러가고 있는, 만약에 정지한다면 그거야말로 죽음인 겁니다.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은 끊임없이 흐르는 물처럼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모든 물질적인 생명이. 그럼 어느 순간이 나인 거예요. 진짜 나는 언제 내 몸은 진짜 나의 몸은 언제가 나의 몸인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매 순간에 나만이 존재하는 거죠. 이미 1초 전에 나의 육신은 없고 단지 지금 이 순간의 육체만이 고요하게 존재하는 겁니다. 고요하게. 이 순간의 삶이 모여 전체의 나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도 미래도 없는 영원히 이 순간만이 육체적으로 나인 것입니다. 이게 성자들이 얘기하는 삶이에요. 그것이 실제 과학적으로 지금 제가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육체적으로는 과거의 나도 미래의 나도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는 영원히 지금 이곳에 나만이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지금 이곳에 나만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과거의 나가 미래의 나라고 하는 것은 의식일 뿐인 겁니다. 육체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몸이에요. 근데 어떻게 동일한 납니까? 나라는 의식이 끊임없이 변해가는 육체를 나라고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의식하고 인식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따라서 진정한 나는 무엇입니까? 몸뚱어리가 아니에요. 몸뚱어리는 끊임없이 변해요. 죽을 때까지. 그리고 또 없어지게 돼요. 결국 나라는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의식이며 영인 거예요. consciousness. 의식이 중요합니다. 우리 몸
바깥의 세포들은 죽어서 바로 떨어져 나갑니다. 대표적인 게 머리카락 같은 것들은 바깥으로 떨어지죠. 피부 세포들도 바깥으로 떨어져요. 그러나 몸 내부의 세포들은 죽으면 대변과 소변을 통해서 바깥으로 배출이 돼요. 나의 몸의 세포가 죽어서 몸 밖으로 떨어지면 땅강아지나 개미 등에 먹어서 땅강아지의 세포가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몸의 대변, 소변은 그걸로 죽은 세포들이 다 물질덩어리들 빠져나가는데 앞들에 핀 민들레의 거름이 돼서 민들레 세포가 되기도 하고요. 호박이 되기도 하고요. 시골집 대들보에 꽈리를 틀고 살고 있던 구렁이가 허물을 벗으면 그것을 먹은 곤충들의 몸이 되거나 앞들에 썩어서 장미가 되기도 하고 진모퉁이에서 자라는 맨드라미의 씨가 되기도 하고 그것을 또 우리가 먹어서 우리 몸의 대장이 되기도 하고 모기가 우리 몸의 피를 빨아먹으면 나의 혈액세포가 뭐가 돼요? 모기의 심장이 되기도 하고 앞들에서 논이는 고양이는 쥐를 잡아먹으니 쥐세포가 변하여 고양이가 되고 다시 이 몸 고양이에서 떨어진 세포들이 거름이 되어 앞들에 복숭아가 되어 다시 우리 몸으로 들어오니 쥐세포가 변해서 뭐예요? 내 몸의 세포가 되고 결국은 뭡니까? 뭐 물질로서의 생명체들은 돌고 돌아 만물이 하나인 것은 흙을 중심으로 다 계속 돌고 도는 것입니다. 만물은 인간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무생물이든 뭐예요? 물질적으로 하나인 겁니다. 계속 돌고 있는 겁니다. 이 만물에 돌고 있을 뿐이지 날아갈 몸이 없어요. 순간밖에 없어요.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하나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운송수단이 발달해 가지고요. 예, 지금 여기서 한국에서 나오는 회를 받아서 먹기도 해요. 뭐 광어회 같은 게 한국에서 온다고 하니까. 뭐 남미에서 오는 식품들, 뭐 전 세계에서 오는 식품들이 지금 수록하죠. 식품이 전 세계적으로 유통되기 때문입니다. 남미에서 들어오는 과일 속에는 그 지역에서 자라는 사람, 동물, 식물의 모든 세포가 돌고 돈 것이니 결국 아마존강의 아나콘다의 몸이 우리 몸으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 몸의 수액은 땀과 오줌 등으로 배출되어 식물에게도 가고 동물에게도 가고 하늘에 증발해 구름이 되고 이 구름이 증발해 먼 나라로 가요. 그것에서 비가 되어 내리면 생명체들의 체액이 되고 이렇게 만물은 하나인 겁니다. 전 우주가 이렇게 물질적으로 얽혀 있는 겁니다. 물질적으로는요 사실 나와 너라는 구별 자체도 있을 수가 없어요. 남녀가 섞이는 것, 암수가 섞이는 것 이상으로 물질 자체가 온 우주가 이렇게 뒤섞이고 하는 겁니다. 하나로. 물질적으로는 나라고 할 것도 너라고 할 것도 없는 겁니다. 동물도 식물도 무생물의 구별도 없고 모두가 돌고 돌아 얽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인종의 구별이 어디 있겠습니까? 황인종도 흑인종도 백인종도 다 돌고 돌아 얽히고 섞여 돌아가는 겁니다. 물질적으로는요 종파의 구분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유대교인의 몸세포가 이슬람교인의 세포가 되고 이슬람교인의 몸의 세포가 기독교인의 세포가 되기도 하고 기독교인의 세포가 돌아 이슬람교의 세포가 되고 도교인의 세포가 유대교의 세포가 되기도 하고 끊임없이 돌고 도는 겁니다. 유대교인도 기독교인도 이슬람교인도 힌두교인도 불교인도 도교인도 따로 없는 겁니다. 계속 돌고 있는 겁니다. 물질적으로는요 민족도 없어요. 북한인의 세포가 미국인의 세포가 될 수도 있고 소련 사람의 세포가 중국 사람의 세포가 될 수 있고 한국 사람의 세포가 일본 사람의 세포가 될 수도 있고 일본 사람의 세포가 북한 사람의 세포가 될 수도 있고 돌고 돌아서 아무런 구별이 없는 겁니다. 중국도 미국도 소련도 일본도 한국도 없는 겁니다. 모두가 한 민족인 겁니다. 결국 우리 몸은 흙에서 나와 흙으로 돌아간다는 성경 구절이 틀린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또한 이것이 동양의 천지인 할빌사상인 겁니다. 만물이 하나라는 사상으로 이 사상이 강하여 동양에서는 자연과학이 발달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서양에서는 창세기로부터 우리가 인간에게 자연을 주느니 자연을 잘 다스리라고 되어 있죠. 그때부터 인간과 자연은 대립돼서 대립 대상으로서의 자연을 연구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연과학이 발달했어요. 동양에서는요 가장 이상적인 삶을 인간과 자연이 조화된 삶을 가장 이상적인 삶으로 보았기에 자연을 대상으로 삼을 수가 없었어요. 자연과학이라는 분야
분리되고 소외된 학문이 나올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앞뒤에 핀 장미 한 송이는요, 모세의 심장세포, 예수님의 흘린 혈액세포, 모하메드의 죽은 머리세포, 이렇게 돌고 돌아 어울려서 꽃을 피울 수가 있어요. 그 장미 그 속에 핀 나비 한 마리는 아브라함 링컨의 머리세포가 죽어서, 마틴 루터 킹의 다리세포가, 간디의 심장세포가 돌고 돌아서 이렇게 어우러져 한 마리 나비가 될 수가 있어요. 담장을 타고 올라가는 장미덩굴은 중국 진시환의 몸통세포, 대한민국 세종대왕의 머리세포가, 일본 아키히토의 심장세포가 돌고 돌아서 이렇게 어우러져 장미덩굴이 될 수가 있어요. 아, 죽이도록 미운 놈, 내 몸을 바칠 수 있을 만큼 고운 님, 거렁뱅이와 부귀환자, 그 세포들 다 만물이 모두 함께 내 몸에 녹아 있어요. 죽이도록 미운 놈의 세포도 내 몸에 들어와 있고, 그렇게 고운 님의 세포도 내 몸에 들어, 거렁뱅이의 세포도, 부귀환자의 세포도, 죽이도록 미운 놈, 내 몸을 바칠 수 있을 만큼 고운 님, 거렁뱅이와 부귀환자, 만물 모두에게 내 몸의 세포도 다 거기가 있어요. 죽이도록 미운 놈의 세포를 내 몸의 세포가 가서 이루고 있어요. 진수와 엄마와 아빠의 심장은 함께 어우러져서 독수리의 눈이 되어 태평양 창공을 날아가는, 아득한 그 순간 진수도 엄마도 아빠도 우주도 만물도 모두 어우러져 하나의 솜사탕. 코비드19를 겪으면서 우리는 알게 됐어요. 이제 인류는 하나이고요, 민족과 인종과 종파를 넘어 모두가 진정을 하나는 것을 알게 됐어요. 나만 건강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또 너만 건강해도 소용이 없어요. 다 함께 건강해야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이제 깨우쳐가는 겁니다. 아직도요, 분리 위주의, 대립 위주의 민족, 종파, 인종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거는 지상인이라고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코비드19 사고 겪으면서도 아직 모릅니까? 결코 나만 건강해서도 너만 건강해서도 의미가 없어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너도 나도 다 함께 건강하고 행복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배워가는 겁니다. 나만 행복해도 너만 행복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두가 다 행복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민족만, 우리 인종만, 우리 종파만 잘 되면 뭐예요? 아직도 이런 국가와 이런 민족과 이런 종파가 있다면 이건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코비드19가 정확히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다 같이 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코비드19를 통해서도 배우지 못한다면 인류가 언제 또 거듭날 수가 있겠어요? 확연하게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집만 건강하면 소용이 없어요. 너희 집만 건강해도 소용이 없어요. 다 건강해야 돼요. 다 행복해야 돼요. 다 함께. 우리 인간만 건강하고 행복하면 소용없어요. 자연도 건강하고 행복해야 돼요. 우주 전체가 모두, 인간과 자연과 우주가 모두 건강해야 다 함께 건강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코비드 사건을 통해서 철저하게 깨우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인류 지성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도 우리 민족만, 우리 종파만, 우리 인종만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인류 모두로부터 도태되어야 한다고. 자, 우리가 깨우칠 수 있는 건 뭡니까? 온 우주가 하나고 모두가 다 함께 잘 살고 건강하고 행복해야 된다는 것을 이 코비드19를 통해서 철저히 깨우치고 모든 지성인들이 이를 이해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해야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